좋습니다. 그러면은 용인 난원을 하면서 그 전에 뭐 이렇게 그 물건도 판매하시고 취미도 하셨지만 어떤 한 가두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또는 그 전에 그 난을 사랑했던 사람으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차이가 있고 에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달라지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사실 이 대표를 하기 전에 그 전에랑 이게 사실 우리 커스터머를 대하는 게 다르거든요. 바라보는 게. 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취미일 때는 또 그땐 젊었죠. 풍랑계를 비판하거나 취미를 비판하는데 거의 망설임이 없었어요. 제가 맞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그거는 취미인이고 제가 리더가 아닐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난력이 그래도 중간 조금 위에 정도 되고 용인나는 대표고 여러 사람이랑 같이 살고 또 여러 취미인들이 내 말을 좀 들어주고 하는 그 약간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은 비판보다는 그 행동 뭐 누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네 안 되네 이런 말보다는 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남들 보세요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자세 그 누구는 어떻게 하는데 그게 맞다 틀리다 저 사람은 맞고 나는 틀리다 이런 대화는 풍랑계에 좀 리더격이신 분들은 진짜 삼가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최근에. 이거 좀 이게 센 얘기야. 이거 자를까 말까. 네, 아주 센 얘기였어, 그죠? 자, 한국 풍랑계 지금 문제가 뭔가요? 한국 풍랑계 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여러 콘텐츠 등이나 서슴없이 얘기하는 부분이 시기성을 많이 언급하시거든요. 맞아요. 시기하기 때문에 가격이 되고 시기하기 때문에 비싸고 그래서 가치가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너무 쉽게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름다움이 먼저고 아름다우면서 시기하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고 하는 건 말이 되는데 아름다움은 그 다음이고 시기한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제가 10여 년 전에 이미 블로그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이게 신기한 게 생긴 거냐 아름답게 생긴 거냐 신기하게 생기면서도 아름다운 거냐 이거는 아주 틀린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저번 풍미인 모임에서 강의했듯이 예뻐서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희귀성이 있다고 해도 예쁘지 않으면 그거는 저는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님이시고 대표님도 난을 핸들링해서 판매를 하는데 사실은 희귀한 애들이 시장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대표님도 그 가격으로 파시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뭐 대표님 눈에 이거는 안 이쁘니까 비싸도 난 안 판다.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난 파는 가격대가 5,000원대부터 몇천만 원까지 팔고 있어요. 그런데 저가품은 네이버 홈쇼핑이나 쿠팡 이런 데서 판매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난을 판매하는데 저를 눈여겨보신 분은 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집 가격은 좀 이상해요. 뭐냐면 어떤 건 싸고 어떤 건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명품이라고 판단하면 남들이 100만 원이라 해도 200에 하고 제가 판단해서 이거는 그 정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남들이 200이라 해도 전 100에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소신이라고까지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또 뭐 이게 예술품이다 보니까 비평가마다 평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란도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이 200을 평가하고 저는 100을 평가한다 돈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게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네. 잠깐 질문 하나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사실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남들이 200만 원에 팔아도 내가 조금 별로다 하면 100만 원에 파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150에 사온 거를 100에 파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발생을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럼 그만큼 이게 마진의 그 차이가 엄청 크다는 얘기를 지금 대표님께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남들이 200에 파는데 제가 100만 원에 팔 거기 때문에 저는 100만 원 이하가 아니면 안 사는 거죠. 150에 팔질 않는 거죠. 가지고 올 때. 네, 가지고 올 때 전화는 내가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안 사죠. 그게 근데 솔직히 200짜리라. 60에 사갖고 와도 다른 나눔에서 200에 팔고 있으면 200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예,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양심상의 그 상인의 양심상의 그 가치 평가를 스스로 매기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양심은 그렇고 하여튼 저는 이게 예술품이라고 보고 제 나름대로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 전체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되게 그 진솔함이 제한테 오거든요. 대화를 지금 둘이 하자. 이게 사실 인터뷰보다는 대화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걸 보시고 또 다른 상인이나 또 사람이 아이고 놀고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죠?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뭐 저희가 볼 때는 놀고 있네는 하실 분은 없을 것 같고 좀 티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은 뭐 각자 개성을 서로 아까 초두에 얘기했듯이 장사하는 게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 뭐 풍란에 전체적으로 적용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사람은 저런가 보다. 아, 저분은 저걸 저렇게 평가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풍민에 잠깐 난 팔아보라고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전국 모임 때. 그 말을 지금 좀 약간 번역해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난을 제가 사서 바로 팔지 않고 한 6개월 이상 기른 난을 팔 때는 제 자존심과 영혼의 한 부분을 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키웠잖아요. 제가 키웠는데 딴 사람한테 가갖고 이거 형편없어. 그런 난은 저는 잘 안 팔아요. 창피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도 취미 하시면서 난을 몇 년씩 기르다 보면 제가 너무 민감하고 좀 과하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키우는 난에 내 영혼이 조금씩 스미는 듯한 저는 기분이 들거든요. 멋있는 네. 철학이고 말씀이세요. 네. 너무 멋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그 교육에 대한 뭐 그런 내용으로 가다가 지금 상당히 지금 좀 이렇게 깊은 우리 대표님의 마음을 열고 깊은 자기 철학의 얘기가 나왔는데 주제를 조금 돌려서 우리 입문하시는 그 회원들 지금 저희 주변에 제 동생들이나 친구들도 제가 사무실에 안 키우는 거 보고 지금 실제로 풍민에 많이 가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명 대표님이 생각하는 입문자에게 대한 어떤 조언과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난계 입문하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입문하신 분들이 나는 저게 좋아. 나는 저런 화려한 게 좋아. 혹은 뭐 나는 어떻게 생긴 게 좋아.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하세요. 근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러 가지 형태의 난을 키워봐야 알게 되고 내가 진짜 진실로 어떤 난이 어떤 형태의 풍란이 좋은가를 진짜로 깨우치게 되는 거지. 키워보지도 않고 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10개 안팎 보고 나는 저런 난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양한 형태의 난을 키워보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난이 뭔지도
알아챘으면 좋겠고, 하나 더는 나는 다 개성이 있어요. 이건 이래서 이쁘고 저래서 이쁘고 이래야지, 나는 이게 좋아보다는 조금 자기 생각의 폭을 넓혀보시는 게 취미생활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문자들도 어떤 뭐 꼭 고가가 아니더라도 그 난의 특성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네.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구해서 키우다가 그거를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확장하라는 얘기시네요. 예. 그러면은 용인 난원에 초보자 가도 뭐 비싼 걸 안 사더라도 대표님을 찾으시면 상담해 주시니까? 예.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수태를 정말 멋있게 잘 감으시는데 그 저희 영상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도 좋고 그 수태를 잘 감는 방법은 뭘까요? 대표님은 그때 수태 선별을 잘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마다 달라요. 적시는 기간, 또 이렇게 좀 말리는 기간. 어떤 분들은 선별 수태 그냥 스프레이로 좀 주고 쭉 짜서 바로 감으라는 분들도 있고, 대표님은 하루 말씀하셨고, 대표님의 수태 감기의 테크닉에 대해서 좀 초보자들을 위해서, 뭐 잘하시는 분들 말고 지금 입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단 수태를 잘 감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여기 제작자님한테 제가 질문을 던지면 무슨 말을 할지 되게 궁금한데, 네. 취미인들한테도 수태를 잘 감는 게 뭐냐고 질문하면 잘 대답을 못 하십니다. 제가 한번 대답해 볼게요.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수태를 잘 감는다는 것은 풍란이 잘 크게 수태를 감을 줄 안다는 게 제일 잘 감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부가적으로 잘 크게 하면서 이쁘고 아름답고, 어차피 우리가 예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꾸미는 거, 데코레이션도 예쁘게 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예쁘게 수태를 감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뼈대만 말씀드릴게요. 영상 시간이 짧으니까. 여러분이 그림 같은 걸 그리시잖아요. 혹은 여기 제작자님처럼 음악을 해요. 그러면 밑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풍란하시는 분들이 수태 감으러 가면 딱 잡은 다음에 무조건 돌려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밑수태, 방석수태를 만들고 난을 쳐다보고 얘를 얹어놓고 어느 부분이 조금 들어가고 어느 부분이 나왔나 머릿속에 일단 구조를 그려요. 구조를 그리고 그 들어가고 나온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는 거죠.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딱 미리요? 쳐다보고. 어떤 모양으로 가야 되겠다. 어떻게 이쪽을 좀 더 감고 덜 감고. 그림 그리는 거. 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네네네네. 그냥 무조건 달려든단 말이에요.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제가 그때 대표님이 그 수태 감는 거를 일부러 가서 구경을 한 적이 있잖아요. 제 동생들하고. 네. 근데 대표님 보면 이제 그 수태 방석을 되게 두툼하게 하고 이렇게 잘 세팅을 한 다음에 감는데 너무나 이쁜데, 제가 느낀 거는 우리 같은 초보자보다는 확실히 얇게 감는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건조하기 때문에 얇게 감으면 사실 굉장히 빨리 마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표님께서 굉장히 그 난실이 좋은 난실에서 물을 용이하게 자주 주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것도 맞고요. 그 풍란이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뿌리가 땅속에 박는 게 아니고 표면에 나타나는 식물이기 때문에 저는 밑수태를 두껍게 하고 물이 잘 안 마르게, 겉수태는 얇게 해서 숨을 뿌리가 잘 쉴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시중에 판매되는 수태 방석 너무 얇지 않아요? 솔직히 그냥 그래서 요즘 수태 방석을 안 쓰거든요. 대표님이 하시는 거 보고. 그게 저는 그렇지만 시중에 파는 수태 방석 두께보다 더 얇게 밑수태를 하시는 고수분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물주기로 다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맞다 틀리다보다는 개인적인 풍란을 생각하는 그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좋다 나쁘다는 저는 없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수태를 두껍게 감는 거의 장점과 단점이 뭔가요? 수태를 두껍게 감는 거의 장점과 단점이 한두 시간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간략하게요. 간략하게 이건 다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네. 여름에는 얇게 감고 겨울에는 두껍게 감으십시오. 야, 아까 이거는 제가 따옴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 자막으로 넣을게요. 여름에는 얇게, 겨울에는 두툼하게. 네.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지금 분갈이를 한다 보면 여름보다는 약간 두툼하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 생각을 하는 이유 아까 제가 말했듯이 모든 거는 왜냐는 물음표를 던져보라는 게 네. 여름에는 자연 통풍으로 난실이든 베란다든 다 열어놓고 있고 겨울에는 아무리 가온 안 한다고 해도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가온하면은 온풍기가 됐든 뭐 보일러가 됐든 틀거든요. 아하. 그래서 습이부터 시작하고 물이 상당히 오히려 더 빨리 마르고 뿌리가 말라 비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습도 부족한 부분 때문에 가온을 하면은 수태를 두껍게 감아야 버틸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지금 벌써 가을부터 그 습도가 계속 떨어지니까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대표님 그 예상치 않은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풍난 그 선배, 동료, 후배들에게 그냥 그 에라니 청명 대표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한테 에라진 얘기를 하라니까 참 제가 최근에 가끔 하는 제가 진짜 그 정도 경지와 인격을 수련했는지 저도 의문이지만 여러분들이 풍란을 키우다 보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비싸게 샀는데 가격이 하락해서 실망시키는 난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나이에 대해서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면 자녀가 하는 행동이 100%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예쁘게 봐주시잖아요. 풍란도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풍란이니까 저러지. 내 자식이 인간이니까 저러지. 이런 거랑 비슷하게 미운 짓 할 때도 예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기 수양을 좀 해보시면 풍란 생활이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난을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난도 애정을 한번 가져보려고 노력해 보시면 난 생활에 조금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까 저기 들어오시면서 저희 사무실 저 난대들을 좀 보셨잖아요. 예. 조언해 주세요. 어떻게 좀 바꿔라. 풍란을 키우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한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원래 좀 까다로워 가지고 네.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네. 일단 풍란은 내가 좋아하고 감상하기 위해서 키우는데 높이가 너무 낮아요. 감상하기가 힘들어요. 아하. 나한테 높이를 좀 올려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창문이 있고 한데 기역자 칸막이 천정까지 막을 수 있는 분리된 공간을 하면은 온습도 조절이 용이한데 너무 커요. 풍란이 있는 공간이 너무 커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뭐 습이라든지 온도 할 때는 적당한 쉬운 말로 뭐 간이 그 온실이라든지 그 사이즈를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풍민에 제가 그 겨울난실이라고 제가 쓴 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그게 네. 2m에 1.5m의 높이가 1m 92짜리 난실을 겨울에 제가 썼습니다. 이유는 습도를 가습기 하나만 틀어도 안개가 꽉 찰 정도고 이야. 그다음에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진짜 작은 열로도 충분히 데필 수 있고 그러니까 공간이 좁으면은 관리가 쉬워요. 그런데 저 밖에는 너무 크다. 네, 너무 커가지고 저거는 천하 없는 고수가도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해주신 분이 처음입니다.
그래가 제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아니 감사하고 또 제가 성격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인터뷰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